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직영사찰 광제사 주지의 탄대 스님, 직할교구 영화사 주지의 응묵 스님, 고양 상운사 주지의 상국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태고종이 다음 달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와 함께 국제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태고종은 특정 종교단체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종단이 거론된 데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진종호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제18대 이사장에 구상진 현 이사이자 전 법조 불교인연합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국불교 순례문화를 이끄는 서울 도안사가 최근 중국 시안 법문사에 불지살이 친견 20주년 기념탑을 세우는 등 한중 불교교류 확대에 윤활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태고종이 다음 달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영산제 의식과 함께 세계 각국의 스님들을 초청해 국제 수계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행사가 20여 년간 혼란했던 종단이 참회하고 화합,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한 40년 됐습니다. 이 꿈을 꾼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의 꿈을 꾸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온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하는 행보 그대로를 해야 되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년 가까이 준비해온 국제 수계대법회 개최를 한 달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이번 행사는 장엄한 종사 이혼 행렬에 이어 진행되며 이후 법회와 영산제가 펼쳐집니다.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해외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8천여 명의 사부 대중과 함께합니다.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의 증명으로 수진 스님이 정계 대하상으로, 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갈마 아사리로,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상진 스님은 전국을 순회하며 종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계를 받아 참여하고 종단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산제 및 국제수계법회가 종단의 발전 방향을 뒤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계식을 한다는 것은 참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계식이라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그런 법회가 되고 그런 기회가 어디 많겠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혼란의 시기를 거쳐온 태고종은 최근 종단의 위상을 높이며 대내외적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 동원의 부담을 안고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도 첫 번째가 종단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종단이 힘들다라는 것은 결국은 종도들이 다 같이 겪어야 되는 고통의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회를 하고 또 새로운 재발심을 할 수 있는 그 재발심을 통해서 우리 종단이 다 같이 또 화합할 수 있는 태고종의 역량과 원력이 결집된 국제 수계대법회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며 광화문 광장을 불심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태고종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데 대해 종단 모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적 책임도 묻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무더기로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 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그제 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특정 종교단체를 태고종으로 지목해 보도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중상모략이라며 태고종은 일말의 관계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의 사과와 일부 언론의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3,000명의 종교 신도들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일말의
관계도 없다. 예. 누구랑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랑 이걸 할 수 있냐고. 선거 때도 아닌데. 태고종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도 국회를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종단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3,000명 종교 신도 명단 운운한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태고종은 본 종단은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한 바 없다며 그 어떤 정당과 정치인에게 신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종교 자율성과 종단 500만 신도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부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아무런 확인 없이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태고종은 진종호 의원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듭 요구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의 사태 추이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두스님의 자취가 서린 서울 영화사 주지에 응묵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응묵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월주스님이 국제구호와 남북교류 협력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실을 상기시키며 포교 전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스님은 세종 광제사 주지에 탄대스님을 임명하며 종단 직영사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포교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고향 상운사 주지 상국스님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임명장 전달식이 끝난 뒤 영화사 주지 응묵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진우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회 정각회가 10월 정기법회를 봉의했습니다. 범어사방장 정여대종사는 복잡한 현실과 인간관계 속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일침을 던졌는데요. 정여 스님이 국회에 전한 무화정신을 이현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10여 년 만에 국회 정각선언 법석에 오른 범어사방장 정여대 종사. 최근 침체된 경기와 불확실한 현실 탓에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인생을 살면서 점점 다가오고 세상은 삭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반듯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불안과 열등감이 찾아오기 쉬운 만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나를 바로 알 것을 제안했습니다. 틈틈이 변해가고 있는 나를 계속 변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이달 중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기보다 무화정신을 되새기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임하라는 겁니다. 2분, 3분만이라도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와 하나가 되고 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때묻지 않는 연꽃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처럼 국회를 찾은 스님의 가르침에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어떤 시비가 오고 어떤 분별이 있어도 다 같이 청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오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각회는 다음 달 정기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한국불교 순례문화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서울 도안사가 최근 중국 시안 법문사에서 불지살이 한국 친견 20주년 기념탑을 세워 한중불교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는데요. 도안사와 법문사는 부처님으로 맺어진 20년의 인연을 바탕으로 두 나라 성지순례와 문화교류 등을 활발하게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시안 법문사에서 황민호 기자입니다. 중국 시안 생양국제공항에 한국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 순례회와 도안사 신도 120여 명이 공항에 도착한 순간 법문사 방장 관원 스님은 출국장에 나와 스님과 불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줍니다. 관원 스님은 해자 스님에게 중국의 한가위 음식인 대형 월병 인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공항 곳곳을 소개하는 등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해자 스님이 20년 전 법문사에서 발굴된 부처님 손가락사리, 불지사리를 한국으로 모셔와 친견법회를 봉행하면서 양측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在20年前促成了法门寺佛智舍利在韩国的巡礼供养，20年后又成就了法门寺佛智舍利在韩国纪念的活动，所以说和长老的法行道义是非常的深厚。 특히 관음 스님은 해자 스님만이 이곳 법문사에서 법회를 봉행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108산사 순례회와 도안사 신도들은 부처님 불지사리가 봉황된 합십 사리탑에서 중국, 티베트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복 공양을 올렸습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을 흔쾌히 초청해 주셔가지고 저로서는 잊혀질 뻔했던 20주년이 저희들을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해자 스님은 부처님 불지사리를 한국에서 친견한 인연으로 108산사 순례 기도회는 한국 불교의 신행 문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순례 문화가 한국 불교에서 다시 신행 활성화의 주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이 맺어준 한국 도안사와 중국 법문사 간 20년 불연이 한중 불교 교류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 법문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의 제18대 이사장에 구상진 현 이사가 취임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어제 서울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답어원에서 신임 구상진 이사장의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구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현대적이고 호소력이 큰 전법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7월 14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고 이한구 이사장의 후임으로 구상진 현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이사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하고 변화하는 AI 시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해 세상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신심 깊은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선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상진 대한불교진흥원 신임 이사장은 1949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법명은 청담스님과 성철스님에게서 받은 반연과 송산이며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과 광주지검 등에서 검사를 역임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전통 사찰 음식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외국인 스님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찰음식 강연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사찰음식 장인 2급 전문가이자 김천 송악사 주지 주호 스님이 맡았고 메뉴는 단호박 치즈 조랭이 떡볶이와 양배추 팽이 버섯전 등 2가지로 정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스님들은 미얀마와 스리랑카, 인도, 네팔 출신 등으로 현재 수도권의 육지장사, 서광사, 충남 논산의 지장정사 등 전국 각지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올해로 5년째 외국인 스님들의 체류와 수행 등을 돕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강연 등 한국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삼각사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이 건학 120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우봉 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 총장 접견실에서 윤재웅 총장에게 동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봉 스님은 로터스관 착공을 비롯해 연구 환경 개선과 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전달해 주신 소중한 정성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교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가 한가위를 앞두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 추석맞이 특별행사는 차례 지내기와 먹거리 장터, 집신 던지기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웅 스님은 추석은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인 만큼 어르신들이 센터에서 웃음과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가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두 번째 노인복지 전문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법인 불교 안양원이 안양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어르신 맞춤형 복지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재단법인 불교 안양원이 경기도 안양 지역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연면적 4,152제곱미터 규모로 자리해 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안양시의 두 번째 전문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 1층에는 스마트 헬스 장비를 갖춘 헬스장과 재활복지실이 마련됐고 2층과 3층에는 다목적 교육장과 서예, 바둑, 장기는 물론 전산실 등을 두고 어르신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4층 대강당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교육과 건강, 여가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복지관이 모든 어르신들의 삶의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복지관은 어르신들께 삶의 주인이 되어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며 새로운 활력과 성취를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도진대종사는 이승재 초대 관장에게 특별법인 전입금 5천만 원을 전달해 복지관 운영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관식에는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이자 불교 안양원 상임이사 진관 스님, 직지사 중암 질량 스님과 진원 스님,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복지관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친교도 나누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취미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년이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삶이 되기를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안양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의 천년고찰 용궁사가 음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영종도 백운산 용궁사는 경내 대웅보전합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 만월이 빛나는 밤에를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고요한 산사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마음, 산뜻한 기분으로 새 가을을 맞이해서 아마 이 음악회가 부처님의 가피로 아름다운 선열의 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피가 가득 담겨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나날이 함께 하시기를.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앙상블 연주와 용궁사 해조음 합창단의 음성 공연을 시작으로 한어울림 무용단과 트로트 가수 김희진, 윤서령, 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코요테의 무대가 이어져 산사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전통 불꽃놀이를 즐기고 명상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수도권의 한 전통 사찰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고종 강화도 만이산 장엄사는 최근 경내 잔디마당에서 명상 낙화축제를 열고 전통 불꽃놀이 낙화법을 통해 초가을밤을 아름다운 불꽃으로 수놓았습니다. 낙화란 한지로 만든 봉지에 숯을 넣어 높이 매달고 불을 붙여 떨어지는 불빛을 감상하는 것으로
민간에서 행하는 낙화놀이와는 달리 낙화법은 사찰에서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는 불교 의례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장엄사주지 해선스님은 빛을 보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낙화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던 낙화법을 기반으로 강화도에 국립고려박물관을 유치하는 인연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